꽃이 저마다의 색을 드러내는 봄. 아이와 나들이 하기엔 좋은 날씨지만 자외선은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햇살을 많이 받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따갑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민해지고 좀 가렵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순 없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하나둘 생긴 기미. 죽은 게 기미 가리려고 두 번, 세 번은 아마 저녁 가면 굉장히 두꺼워져야죠, 화장이. 피부의 적, 자외선. 특히나 봄은 한여름보다 자외선 강도가 높고 햇빛 투과량도 많은 계절입니다. 햇빛에 노출된 적이 없다가 갑자기 노출되시게 되기 때문에 피부가 자외선에 대한 보호하는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부에 대한 자외선의 손상이 아주 많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봄철일수록 피부 관리가 중요한 건데요.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 질환에 맞는 시술로 치료하라. 밝아진 게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갖고 아마 한 번에 완전 없어지면 최고겠죠. 근데 조금 욕심도 나고 그러는데. 피부 관리에서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는 전문의를 선택하는 것이겠죠. 가족 같은 마음으로 환자의 마음마저 치료한다. 피부과 전문의 조시영 원장. 햇볕이 내리쬐는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놀이터로 나오는 장인혜 씨. 올해 4살 된 아들 때문입니다. 유치원을 보내지 않아 일부러 시간을 내는 건데요. 외출이라고 해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편한 옷차림에 핸드폰만 챙기면 되죠. 아무래도 나올 때 저를 챙기기보다는 애만 챙겨갖고 바로바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세수하고 로션 정도만 바르고 저 햇빛 가리개용으로 선글라스나 우산 같은 거 챙겨도 애랑 있다 보면 그게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애한테만 신경 쓰게 되거든요. 아이한테 신경을 쏟다 보니 본인을 챙기는 데는 소홀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또 이게 검버섯 같은 거, 이게 검은 것도 있고 모공도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고 피부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탱탱하지도 못한 것 같고 그런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게 되게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로션 바르고 조금 기본 화장으로 커버되는 것들이 지금은 커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제 피부과에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한 장인혜 씨. 실선들이 보이시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피부가 한번 햇빛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손상을 입고 난 다음에 그 복구할 때 혈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혈관들이 생겨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래 동그랗게 생겨져 있는 것들은 주근깨하고 잡티들이 좀 같이 있으신 것들이십니다. 피부를 뒤덮고 있는 잡티와 주근깨 모두 다 자외선의 흔적들입니다. 데는 목 아래 쪽 이런 데는 피부가 굉장히 깨끗하고 햇빛에 의해서 지금 보시면 주름은 조금 있긴 하시지만 색소 같은 것들은 전혀 없는 것들이 보이시는 게 목 아래 쪽은 위에서 햇빛이 비쳤을 때 가려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자외선을 받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 이처럼 자외선은 피부에 기미나 주근깨와 같은 색소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특히 자외선 영역들이 피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콜라겐들을 파괴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콜라겐이 파괴되고 나면 이러한 것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혈관들이 증식을 하게 되고 외부에서 오는 자외선들을 막기 위해서 색소가 증식하게 되고 파괴된 콜라겐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잘못 복구되어서 검버섯 같은 양성 종양이 될 수도 있고 일부에서는 아주 크게 잘못되어서 악성 종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병변 부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는 상황. 장인혜 씨는 레이저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이 레이저는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에너지를 내리쬐어 주변 조직에 손상 없이 멜라닌 색소만 파괴하는 건데요. 주근깨나 아니면 잡티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면에 색소가 있는 경우가 많고 기미라든지 아니면은 오타시모반이라든지
후천성, 양측성, 오타형 모발이라든지 하는 질환들은 깊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각각에 맞춰서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멜라닌 색소에 반응하는 레이저 시술이 끝난 후 이번엔 혈관에 반응하는 레이저 시술에 들어갔습니다. 안면 홍조 때문입니다. 혈관에만 선택적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된 거기 때문에 직후나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좀 더 붉으실 수가 있는데 혈관 자체를 응고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응고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혈관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피가 안 흐르기 때문에 붉어지시는 것들이 훨씬 줄어들어져 있습니다. 레이저 시술 후 곧장 피부 진정에 들어갑니다. 초음파를 사용해 피부에 수분과 진정 성분을 투여하는 거죠. 시술 직후엔 색소가 파괴되면서 염증 반응이 올라옵니다. 평소에 되게 심한지 잘 몰랐는데 치료받고 나니까 표시가 많이 나네요. 일주일 뒤 다시 피부과를 찾은 장인혜 씨. 일단 시술 직후 붉게 올라온 피부는 확실히 가라앉은 것 같은데요. 죽은 깨는 사라졌을까요? 처음에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상처 같은 게 오르더라고. 그게 그냥 이틀 사흘 동안 계속 유지가 되더니 하루하루 지날수록 조금씩 이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없어지더라고요. 피부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좋아지는 느낌 많이 받아요. 얼굴에 붉은기가 사라지면서 색소도 조금씩 사라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피부 표면의 색소들이었습니다. 두덩이도 있고 피부 표면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는 색소들은 표면에 있기 때문에 금방 좋아지시고요. 다음에 중요하신 것들은 이제 은근하게 밑에 베이스에 약간 푸른빛을 띠면서 있는 색소들은 좀 깊숙한 곳에 있는 색소들이기 때문에 시간도 좀 걸리고 치료하시는데 조금 끈기도 필요하시고 한 편입니다. 단 한 번의 시술로 얻은 변화. 남아있는 잡티와 죽은 깨까지 정리하기 위해선 앞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이만 챙기지 않고 본인도 가꾸며 살겠다는 장인혜 씨. 아이에게 쏟는 정성 10분의 1만큼이라도 말이죠. 이런 비비크림 같은 거 바르면 얼굴이 많이 떴었거든요. 그 얼굴에 있는 그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표도 잘 안 나고 또 두드러지고 했는데 지금 하니까 잡티 같은 게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좀 더 깨끗한 느낌 들고 좀 잘 받는 느낌이 들어요. 예, 맞아. 방치시켜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이제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방치시켜둔 것보다 이제 유지하고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부과를 찾는 환자의 사정은 저마다 다양합니다. 내원 동기는 달라도 치료엔 레이저가 효과적이죠.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도 문신을 제거할 때도 말이죠. 그냥 스타워즈나 그런 데에 나온 레이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파장도 각각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파워도 다르고 한 여러 가지 레이저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피부 병변에 따라서 다르게 레이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59인 김덕순 씨는 40대 중반부터 짙은 화장으로 자신을 감춰야 했습니다. 바로 안면 홍조증 때문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듯 발갛게 달아오른 피부 때문에 대인관계도 힘들었죠. 그전 때는 내가 이래 마트 간다든지 이러면은 화장을 안 하고 내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매일 막 내 화장을 해야 되니까 매일. 지금은 막 완전 막 안 하고 막 그날 씻고 막 그날 마트도 막 가고 막 이렇게 앉아 하지요. 민낯으로 외출이 가능했던 건 레이저 치료를 받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혈관용 레이저 시술이었는데요. 붉은색에만 반응하는 레이저로 혈관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다섯 번의 시술 후 김덕순 씨에게 생긴 변화. 단풍이 핀 듯 울긋불긋한 피부톤이 한결 정리됐죠.
이렇게 피부톤을 정리해놓고 보니 치료 전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여드름이라든지 염증성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햇빛에 노출을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은 그 폐경기 이후에 혈관들이 많이 증식해가지고 얼굴이 붉어지시는 분들이 많고, 그 차온데서 따뜻한 데 들어가실 때 많이 얼굴이 붉어지신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화끈거리면서 얼굴이 달아오르시는 분들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51인 오계영 씨. 그녀는 하루 중 4-5시간을 이동하는 데 보냅니다. 늘 고객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는 보험 설계사이기 때문이죠.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이제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걷는 시간이 좀 많죠. 그래서 많이 노출돼가 있죠. 최대한 여자들 관심이 피부 아닌가 싶은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이제 더 빠르고 집에서 나와서 화장 고치는 게 수정하는 게 아마 2-3번은 고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시켜주고. 이곳은 고객관리차 들린 건데요. 그래. 늘상 얼굴을 맞대고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라 고객관리도 관리지만 자기관리도 필수입니다. 혹시 잡티라도 보일까 화장을 덧바르고 또 덧바르죠. 그래서 자꾸 내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기미가. 남들은 모르는데 저는 쟤만 또 보이던데요. 왜 그냥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겠고 하고 또 그 기미란 게 또 자외선에 또 약하다 보니까 어쩌면 더 진해지 좀 가리기 위해서는 어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덧바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화장으로 덧바른다고 해도 이미 생긴 기미가 사라지진 않죠. 화장을 지우면 이렇게 다시 드러나고 마니까요. 뭔가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의에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쪽에도 잡티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요. 약간 보시면 검은색으로 있으시면 약간 넓게 이렇게 있으신 것들은 기미들이 좀 있으신 것들입니다. 이런 잡티들은 아주 금방 좋아지시는데 기미들은 좀 꾸준히 치료하셔야 되고, 보시면 여기 실핏줄들이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붉은 것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혈관들이 좀 많이 늘어나시는 거죠. 진핀에 늘어난 혈관부터 피부 깊숙한 곳에 있는 기미, 얕은 층의 잡티까지 모두 치료해야 하는 상황. 네, 굉장히 따끔따끔하던데 엄청 참만 괜찮아요. 이뻐진다는데 이 정도 좀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계영 씨의 피부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시술 전보다 색소들이 더 진해진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이 상태가 유지될까요? 색소가 각질층이 깊은 곳에 있으면 조금 늦게 떨어지시고요. 얕은 층에 있으시면 빨리 떨어지시는데, 지금은 좀 깊은 곳에 있으셨던 것 같아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가시는 것 같은데, 며칠만 지나시면 다 떨어지실 겁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한 듯 합니다. 일주일 후 다시 찾은 피부과. 깨끗이 화장을 지우고 피부 상태를 점검받는데요. 짙어졌던 색소는 사라지고 피부톤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좀 밝아진 게 제 눈에는 보여. 그래갖고 아마 한 번에 완전 없어지면 최고겠죠. 근데 조금 욕심도 나고 그러는데요. 한 번의 시술로 얻은 변화. 남아있는 잡티를 없애려면 앞으로 2차례의 시술이 더 필요할 겁니다. 이쪽에 있으셨던 것들도 많이 사라지신 느낌들을 받으시네.
특히나 입 주변도 그러시고, 여기 있던 색소들은 조금 아직 남아있긴 한데 한 번의 시술이고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경과했으니까 조금 더 지나면 더 좋아지실 겁니다. 기미만 가지고 있으시거나 작티만 갖고 있으시거나 그러시지 않고 두 개가 섞여서 있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레이저를 잘 선택하셔서 초반에는 작티 위주로 먼저 치료를 하신 다음에 기미 치료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0이 된 김미경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있고요. 뭐 또 다른 것들은 다른 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40이 되니까 네. 조금 처지는 것 같은데 원장님 보기에는 좀 어떠신지. 전체적으로 조직들이 좀 이래 아래쪽으로 처지는 느낌이 있으십니다. 예. 햇빛에 의해서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노화가 약간씩 진행되면서 피부가 아래쪽으로 처지는 중력에 의해서 처지는 경향이 있으신데,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고 조금씩 아래로 처지는 얼굴살. 이 또한 자외선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외선 영역의 경우에는 콜라겐들을 파괴해가지고 이러한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많이 줄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잔주름도 생기게 되고 색소도 침착되게 되고 혈관도 증식하게 되고, 그리고 피부의 탄력도 줄어들게 돼서 전체적으로 처지게끔 되어져 있는 게 햇빛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피부 탄력을 되찾기 위해선 파괴된 콜라겐과 엘라스틴부터 되찾아야 했습니다. 이는 초음파로 가능한데요. 고강도 초음파를 피부 속 근막층에 전달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재생시킵니다. 블록렌즈로 종이 태우듯이 초음파를 사용해가지고 진피 쪽에 아주 무수히 작은 많은 초점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콜라겐들이 새로 생성되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리프팅 시술에 들어갔습니다. 피부에 녹는 특수실을 삽입해 처진 살과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겁니다. 리프팅 강도는 실의 굵기와 돌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어떤 실을 선택하느냐는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시가 많이 달려 있어서 주변 조직을 끌어당기면서 위에 고정을 하면은 처져 있던 것들이 올라가시게 되고, 그 실들은 높지만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해가지고 섬유화 반응을 유발해서 그쪽에 주변에 고정을 시켜가지고 올라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그 부분에서 콜라겐을 생성을 촉진시키기에 되어져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필러는 처진 부위에 볼륨을 줍니다. 말 그대로 피부에 충전재를 넣음으로써 말이죠. 높은 수분 보유력을 가진 히알루론산 성분의 주사제를 눈꺼풀에 주입했습니다. 치료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거를 인디안 주름이라고 하는데, 인디안 주름이 있었던 부분들이 업되면서 많이 감춰지고, 물론 아직 부기가 조금 남아있기는 하신데, 또 강대가 좀 강조되었다가 사실 강대가 좀 이제 줄어든 느낌이 드시는 것들이 장점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두덩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약간 부었기는 하지만 많이 떠져 있으시다가 이렇게 하고 조금만 더 지나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실 거고요. 조금 더 지나시면 붓기가 더 커지시고 또 자리를 조금 더 잡으실 거예요. 특히나 울세라의 효과는 한 달 후부터 효과가 더 나타나시기 시작하시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좋아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붓기가 가라앉으시면서 업되는 부분들이 더 잘 보이실 겁니다. 리프팅이 더 되시고 하면 괜찮으실 거고, 보통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눈꺼풀과 볼살에 볼륨감이 생겼음을 확인했는데요. 효과는 1, 2년 지속될 겁니다.
조금 처진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펴졌다, 좀 팽팽해졌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나이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좀 가꾸는 게 사실 더 좀 노화를 더 방지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 더 들면은 사실은 더 되돌리기가 힘드니까 지금 이제 40 됐을 때 이제 서서히 더 처질 때 이제 더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인생은 50부터 라는 노랫말이 있죠. 올해 나이 50인 문지영 씨. 최근 들어 부쩍 처진 피부와 하나둘 늘어나는 주름 때문에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지고 팔자주름도 많이 생기고 눈밑도 꺼지고 전체적으로 좀 갈수록 이제 처져간다는 게 느껴지죠. 앞으로 우리가 뭐 10년, 20년 뒤에는 좀 더 달라질 것 같으니까 좀 더 젊게 살 수 있지 않을까. 70이라도 지금의 50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그 나이대 여성들보다는 동안에 속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이 모습을 유지하고 싶은 건데요. 그녀에겐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탄력이 없으시니까 이게 처지게 되고 요쪽에는 근육들이 접치는 부위이기 때문에 볼륨도 좀 없어지게 돼가지고 안으로 주름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애교주름 밑에 쪽에 지방들이 처지시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많이 심하지는 않으신데 코 쪽에 조금 코에 가까운 쪽에 지방들이 선택적으로 처지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문지영 씨는 리프팅 시술에 들어갔습니다. 녹는 실을 주름이 있는 부위에 넣는 건데요. 삽입 후에도 스프링 모양을 유지해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는 시술법입니다. 필러만 주입했을 때는 주변으로 자꾸 움직였는데 얘들은 같이 하시면은 실들이 고정을 해주니까 필러들이 다른 쪽으로 자꾸 안 움직이게 돼서 지속 기간이 좀 훨씬 더 긴 장점이 있습니다. 팔자주름 같은 경우 필러만 주입했을 때보다 시술 효과가 큰 겁니다. 그리고 피곤한 인상을 개선하고자 눈밑 지방 재배치도 시행했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는 레이저로 결막을 절개한 후 밀려나온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시키는 시술인데요. 다크서클이 제거되면서 보다 환한 인상을 갖게 되죠. 이건 지방이 아니고 근육이고요. 이전에 요 밑에 있었던 부분들이 지방이 차져서 생긴 부분들인데 그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얼굴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 보니 팔자주름은 사라졌고 다크서클도 없어졌습니다. 시술을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상담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팔자주름 부분들도 이렇게 지금 한시가 없어지시고 그다음에 얼굴도 업 되신 것들이 보면은 라인 같은 것들도 많이 업 되신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있으시고 눈밑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양치에 좀 심하셨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지시는 모습들이. 확실히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닙니다. 남들이 봤을 땐 잘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문지영 씨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기한테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그냥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라 조금 젊게 살기 위해서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만족할 수 있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피부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늦출 수 있다면 최대한 늦추고 싶은 것도 자연스러운 마음인데요. 중요한 건 믿을 만한 전문의를 찾는 거겠죠. 부작용 없는 시술로 몸도 마음도 젊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면 이것이 움직이도 잘 안 하시려고 칼로 잘라내는 신용을 하니까. 왜 나는 여기가 아플까? 그 팔인데